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찬성 375표, 반대 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웩스턴 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한국계 미국인 수천 명이 그들의 친척을 보거나 대화하지 못하고 한국계 미국인 2세대와 3세대는 분리된 가족의 이야기와 슬픔밖에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이 법안을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로 추진함으로써 그런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의원도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갇힌 친척들과 평생 이별에 따른 심적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다면서 7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고 이들 다수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25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100개의 노선에 대해 편도 최저 29달러의 특가 운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프론티어 항공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덴버, 애틀란타, 올란도, 라스베가스 등 인기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2024년 11월 13일까지의 여행 날짜에 적용되며 예약은 이번 주 25일부터 27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프론티어 항공과 다른 저가 항공사들은 기본 운임에 수화물 및 사전 좌석 지정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아이스크림 회사인 토탈리콜이 생산한 아이스크림 제품들이 리스테리아 오염 우려로 전면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프렌들리, 허쉬, 그리고 컴벌랜드 팜스 등의 브랜드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매장과 직배송을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영향을 받은 제품들의 날짜 및 공장 정보가 포함된 라벨과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로 리콜 대상 제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FDA에 따르면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고열, 심한 두통, 경직,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 단기적인 증상만을 겪을 수 있지만 임산부에게는 유산이나 사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질병 사례는 없지만 회사 측은 FDA 샘플링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후 해당 제품들의 생산 및 유통을 중단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다른 제품들은 이번 리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전국에 유통된 약 300여 종의 캔커피가 보툴리누스 중독 우려로 리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위스콘신에 본사를 둔 스냅7이라는 캔커피 제조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제조 과정이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FDA의 리콜 경고에 따르면 스냅7의 제조 과정이 약산성 캔 음료에서 보툴리누스 독소의 성장과 생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 커피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스냅7 회사도 보툴리누스 독소의 사례를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은 드물지만 매우 심각한 식중독의 형태로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전신 쇠약, 어지러움, 이중시야, 호흡곤란, 근육 약화, 복부 팽만 및 변비 등이 일반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독소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 후 증상은 6시간에서 2주 사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크레딧카드 회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맺은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카드사와 카드 가맹점 간에 이루어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은 비자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가맹점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 수수료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내 비자 마스터카드의 결제 수수료는 통상 2% 안팎입니다. 한편 법원 결정 후 가맹점 단체 중 하나인 상인결제연합의 크리스토퍼 존스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카드업계의 반독점 금지 위반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 경제계에 나쁜 거래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이 인정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애플이 자사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메타의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메타뿐 아니라 구글, 엔스로픽, 퍼플렉시티와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애플과 메타의 AI 동맹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둘은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는데 애플은 자사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플랫폼 업체에 앱 광고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고 하며 메타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휴만이 윈윈을 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AI 업체들은 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AI는 애플과의 파트너십으로 인프라 비용은 30에서 40% 늘어나지만 챗 GPT 사용량은 2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에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테슬라 대항마로 급부상했던 리비안은 최근 자금난으로 공사 중이던 공장까지 중단해야 했으나 이번 대규모 투자로 도액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리비안 주가는 뉴욕 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리비안은 2021년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세계 2위까지 뛰어올라 테슬라 대항마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적자와 자금 부족, 전기차 수요 부진 등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거래에 대해 테슬라와 비슷한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과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의 특이한 동맹이라며 파트너십이 성공하면 두 회사의 약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리비안의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리비안은 신차 개발과 양산에 필요한 현금과 폭스바겐의 제조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에 힘입어 리비안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50%나 급등했습니다. 리비안 주가는 지난 한 해 49% 하락했으나 단 하루 만에 이를 회복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